큐 액션. 예, 첫 번째 이야기는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여기 제주도인데, 그 당시에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 번화가는 이제 일명 중앙로라고 하는 이제 바닷가에 가까운 동네가 최고의 번화가였어요. 탑동이랑 지금은 이제 시청이나 뭐 신대주로 많이 올라갔지만 그 당시 모든 젊은 사람들이나 학생들은 중앙로 쪽에서 이제 모임을 하고 당시에는 이제 대학교 어떤 이제 뭐 개강이라든가 뭐 이런 뭐 종강 파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주도지만 뭐 한 뭐 50명, 뭐 30명 이상의 뭐 단체들을 이렇게 열어서 수용할 수 있는 광장식의 호프집이 많이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무슨 맥주 브랜드 이름을 걸고 무슨 광장 하면서 여러 가지 자리가 많이 있었는데 어렵게 그 중앙로에 있는 그 한 자리에 있는 그 호프집에서 일을 할 때였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살고 있는 동네는 지금은 굉장히 개발이 많이 돼서 제주도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들이 줄지어 있는 그런 동네가 되었지만 그 당시 제가 학교를 다닐 때에는 아파트 뭐 두 브랜드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지금 LH라고 하는 이제 그 주택공사에서 만든 그 정도 하나 있는 산동네 상권이었고, 제주대학교 가기 전에 이제 동네입니다. 뭐 동네 이름은 지금 뭐 이렇게 공개할 수는 없지만 아마 제주도 분은 다 아실 동네예요. 이제 거의 주택이 없는 약간 벌판인 어떤 그런 동네인데, 네, 저는 이제 그 당시 거기에 이제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호프집은 정확하게 이제 한 12시면은 일이 끝났었어요. 근데 그날은 조금, 손님들도 좀 늦게 나가시고 해서 한 12시 한 반 정도로 나온 걸로 기억을 하는데, 늘 그렇듯이 이제 그 당시 이제 퇴근을 하고 저희 집에로 가려면 항상 택시를 타고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버스도 없었고. 제 앞에서 이렇게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택시 한 대가 섰는데 저를 이렇게 쓱 보는 것 같더니 지나치고, 혹시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갖고 이제, 근데 이제 지나치는데 한 5m 가시다가 멈추고 후진 기어를 넣다가 다시 출발하려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길래, 제가 이제 멀리 장거리 갈 사람인지 안 갈 사람인지 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단거리를 가면은 요금이 많이 안 나오니까 저 아저씨가 이렇게 망설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5m만 가셨으니까 쫓아가 탔어요. 딱 타가지고 이제 냅다 탔죠. 그리고 이제 어디 가주세요. 그러니까 저 멀리 간다. 이렇게 어필을 하면서 탔는데 그 아저씨가 말씀을 하시길, 가만히 듣고 계시더니 말씀을 하시길, 학생 미안한데 내가 이제 그 집까지는 못 가겠고 거기 동네까지 못 가겠고 그 밑에 이제 여고가 하나 있는데요. 그 여고 동네까지만 공짜로 태워다 줄 테니 거기서 다시 택시를 타고 집을 가면 안 될까?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여고란 동네는 이제 그 당시는 이제 택시들이 가지도 않는 동네였고 이제 많이 이제 왕래가 없는 동네였으니까 그렇게 해서 갈 거면 차라리 전 집까지 갈 수 있는 택시를 타야 되는데 뭐 그렇게까지 뭐 공짜로 태워준다고 또 이렇게 하는데 또 제 입장에서는 중간에 내려서 또 택시를 잡고 하는 게 굉장히 번거로웠거든요. 하여튼 그런 게 있어서 좀 망설이고 있는데 그 아저씨도 이제 눈치를 좀 채신 듯이 제 눈치를 좀 보면서 학생 혹시 뭐 대학생이냐 뭐 어떻게 하다가 뭐 택시를 탔냐 뭐 이런 전혀 관계없는 얘기를 물으시길래, 저 여기 아르바이트 하고 있고 집이 거기 동네라서 늘 여기서 택시를 타고 갑니다. 잠깐 이제 차를 멈추실 때만 그러면 나도 조금 확인할 게 있어서 그러는데 내 얘기 좀 들어줄 수 있냐라고 하길래, 뭐 어차피 뭐 집에 가도 뭐 잠을 자지 않고 늦게까지 뭐 PC 통신을 한다. 그 당시는 저희 PC 통신을 했으니까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괜찮습니다. 이제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정확히 열흘 전이었다고 합니다. 몸이 아프셔서 열흘 동안 집에 계셨고 영업을 다시 이렇게 재개해서 열흘 만에 나왔는데, 뭐 마치 이제 사람이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어떤 충격이나 경험을 하게 되면 거기를 이제 피해야 되고 안 가고 싶고 하는데 왜
또 이상하게 뭐 그렇게 가보고 싶은 어떤 그런 그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를 이제 다시 이제 차를 몰고 오셨고, 정확하게 열흘 전에 한 승객을 태웠던 그 자리에 제가 서 있었던 거죠. 이제 그 내용을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정확하게 제 나이 때 비슷한 아가씨를 그 자리에서 택시를 태웠다. 근데 그 아가씨도 나와 같은 동네에 가는 그거를 얘기를 했고, 그 당시에는 저희 그 동네가 어떻게 됐냐면, 지금은 이제 그런 게 거의 사라졌습니다. 저희 아파트가 하나 있고, 위에 바로 아파트가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밑에 약간 이제 뭐냐면 중국집 하나, 슈퍼마트도 아닌 슈퍼마켓 하나, 이렇게 있는 동네였는데, 거기 아파트를 위로 돌아서 다리를 건너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무슨 마을이라고 해서 조그만 마을이 하나 있었어요. 그 낮은 집들 모여서 사는 그런 마을이 있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마을 안에 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이제 마을이었고, 그 마을의 입구에는 그 양봉을 많이 했었어요. 양봉, 그 벌집통들이 많이 놓여 있던, 그러니까 사람의 왕래가 거의 많지 않은 곳인데, 거기 마을에 한 12시 정도에 가자고 하는 아가씨, 여학생을 태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태워서, 근데 이분이 자기가 택시 경력이 적어도 20년은 넘었고, 방방곡곡, 그 당시는 뭐 내비도 없었으니, 택시기사님의 머리에 있는 지도가 그냥 내비인 시대였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손님을 별다르게 태웠고, 그리고 그 아가씨가 그 여학생이 얘기를 하길, 그쪽 마을에 있으면 그 마을로 들어가면 조금만 옆으로 들어서 가면 절간이 하나 있습니다. 하여튼 절간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그 절간에서 그쪽으로 좀 가주세요라는 말을 듣고, 뭐 이상하기도 하면서 12시 쪽에 그 사람도 많이 안 사는 동네에 절을 가달라고 하니 기분은 좀 묘하고, 근데 뭐 이상하긴 해도 뭐 손님이 요구니까 뭐 거절하지 못했고, 내가 거절을 하면 또 계속 이제 기다려야 되고, 뭐 이런 마음이 좀 드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갔대요. 이제 거기가 이제 실제로는 지금은 차가 많이 막혀서 좀 한 20분 정도, 제주도는 이제 20분 정도만 가도 차가 막힌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는 이제 차가 없는 길이었고, 새벽 시간대였기 때문에 충분히 한 그 정도 아저씨였으면 한 10분이면 올라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제 올라갔고, 이제 그 길을 머릿속에서 그리고 나니, 어느 마을 근처, 그 마을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 절, 있겠지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가셨대요. 그래서 가셔갖고 이제 그 절을 찾아갖고 그 여학생을 내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또 돌고 골목 들어갔는데, 자기도 지나가면서 그 절의 그 지붕을 본 적이 있어서, 저기 절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왠지 그 길을 찾을 수가 없더랍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베테랑 기사시고, 뭐 제주도의 전 지역을 모르는 곳이 없는 그런 분인데, 이곳까지 잘 들어갔다가, 근데 그 절을 못 찾는 거예요. 사실 그 마을 입구에서 걸어서도 한 5분이면 들어가면 이제 보이는 그 절이었는데, 근데 계속 이제 돌고 다시 돌고 하는데 또 입구고, 다시 잘못 돌아왔구나 하고 이제 돌고 시간이 이제 조금 이제 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저씨가 너무 미안해서 그 여학생한테, 학생 너무 미안한데 내가 택시 경력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학생이 말하는 절이 어딘지 알겠는데 내 눈에 도통 보이지가 않는다. 확실히 거기 가는 데가 맞냐라고 이제 말을 꺼냈답니다. 그래서 이제 맞다고 얘기를 하고, 그럼 여기 한 번만 더 들어가 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또 들어갔는데 도통 보이질 않더래요. 그래서 다시 이제 여학생한테, 도저히 이거 못 찾겠다. 내가 이런 경우가 내가 거의 없었는데 너무 못 찾아서 이거 어떻게 하지? 내가 이제 다시 입구에 가서 그쪽으로 세워주면 아가씨가 찾아갈 수 있을까?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가씨가, 그 학생이 말을 하길, 여학생이, 괜찮아요. 다 왔어요. 저 여기서 내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거기는 이제 뭐 이제 주변에 전부 밭만 있었던 것이었고, 막 잡풀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거에 그냥 콘크리트 길이었거든요. 아스팔트가 아닌. 근데 여기서 그냥 황량하게 여학생을 내려준다라고 하니 아저씨도 도리가 아닌 것 같고, 그럼 내가 어떻게 찾아볼게 하는데, 택시비로 이제 현금으로 딱 계산을 해서 딱 돈을 주는데, 일단 돈을 주니까 지폐 4장을 주길래 돈을 딱 받아서 봤더니 4만 원을 줬다는 거예요. 4만 원. 그 당시 큰 지폐로 4만 원을 받았다. 4천 원인 줄 알았는데, 그 당시 한 4천 원이, 할증을 붙어 4천 원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였죠. 근데 4만 원을 주길래
불 켜서 보고 4만 원인 걸 확인하고, 이건 너무 많은 돈을 받은 것 같다. 이러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해서, 다시 차를 내려서, 여학생 불러서, 학생 이거 너무 많은 돈을 줬다. 이거는 너무 많지.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내렸는데, 그 학생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순간, 그 택시기사가 너무 기분이 이상하고 소름이 너무 돋아서, 이제 택시를 타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막 달렸대요. 달렸는데 이제 마을 입구 쪽으로 나오는데 동이 터온다는 느낌을 받으셨더래요. 그래서 지금 내가 분명히 한 12시 반쯤에 나와서 12시 반쯤에 사람을 태우고 왔는데 동이 트지? 라고 생각해서 마을 입구 쪽으로 왔는데 그때 정신을 차리고 보니 시간은 4시 한 40분, 50분을 넘어가고 있었고 그리고 택시 미터기에는 정확히 4만 원이 찍혀 있다는 겁니다. 그 아저씨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도 소름 끼쳐서 거기를 빠져나오고 미친 듯이 달려서 이제 다시 내려왔는데 시내권으로 내려왔는데 그 후로 이제 약간 몸살이든 어떤 뭐에 홀려서 사람이 기가 빨렸든 굉장히 몸이 좀 못 견디게 아프셨대요. 그래서 집에서 누워있기를 하고 몸살 감기약을 먹고 그래서 이제 기운을 차려갖고 한 열흘 정도 돼서 나왔는데 그 자리에 가면 안 돼, 가기도 싫고 한데 우연히 또 이제 오게 됐는데 그 자리에 이번에는 비슷한 나이대의 여자가 아닌 남자인 제가 서 있으니까 아저씨가 굉장히 놀란 거죠. 저 사람을 태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람이 맞나 긴가 아닌가 그러면서도 해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다가 내가 차를 후다닥 타니까 너무 놀라셨고 목적지를 말하니 또 똑같은 동네를 가자 하고 하니 아저씨가 너무 그때는 정말 저도 무서워서 말을 못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좀 재밌는 얘기죠. 학생 사람 맞지?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 사람 맞습니다. 저 거기 어디 아파트에 몇 동 몇 호에 살고 있고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말을 들으니까 이제 집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날 제가 이제 집을 들어가지 못하고 친구 집에서 잠을 청하고 낮에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저녁에 이제 일을 나올까 말까 그리고 그 다음 나왔는데 또 택시를 타고 또 가야 되는데 또 그 생각이 한 2, 3일 정도 친구 집에서 얹혀 자고 하다가 했던 기억이 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네, 이 얘기는 제 고등학교 때 친구가 직접 저한테 얘기를 했던 얘기입니다. 제주도에 유명한 이제 해수욕장이 있죠. 이제 이름만 들으면 알 정도로 이제 유명한 해수욕장이 있는데 그 해수욕장 그 마을에 고향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친지 친가의 제사가 있어서 그 제사집을 방문을 했을 때 일이랍니다. 그래서 일단 음식을 이제 한 저녁부터 이렇게 차려놓고 그다음에 향을 피워놓고 이제 12시가 되면 이제 제사를 보통 시작을 하죠. 네, 그런데 알다시피 제가 앞전에도 말씀했다시피 이거는 고등학교 때 들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편의점 이런 개념이라든가 것들이 전혀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올레길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상품화되고 이제 가치가 이제 많이 빛나서 올레길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시지만 그 당시 이제 마을은 그런 올레길처럼 돼 있던 그런 길로 이렇게 연결돼 있던 그런 집들이 가끔 초가집도 보이고 하는 어떤 그런 전형적인 바다 마을의 어떤 형태였는데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향을 계속 피워두고 있었고, 그 다음에 12시가 되기 전에 한 11시 한 30분경, 그 친구는 그냥 이제 앉아서 친지들이랑 얘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책도 보고 하는데 만화책을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만화책을 보고 있었는데, 그 친구를 이제 이렇게 어른이 불러서, 누구야? 요 앞에 슈퍼 나가서 향 좀 사와.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향유? 예, 알겠다고 생각해보면 그 시간에 향이 떨어지는 것도 좀 의아하지만 향을 또 사오라고 하는 것도 요 앞에 슈퍼 있으니까 그때 동네마다 이제 이렇게 무슨 그런 불량식품도 팔고 잡화도 파는 어떤 그런 슈퍼가 하나씩은 좀 있었으니까요. 거기 이제 향도 팔겠거니 싶어서 향을 좀 사와라 해서 돈을 갖고 이제 향을 사러 나왔죠. 그 동네를 지키는 나무인지 아니면 그런 수호나무인지 큰 나무들이 있고 그 밑에 의자들이 있고
가끔 거기에 빨간 줄이 매달려 있는 그런 나무들도 있는 그런 동네 옆에 보면 그런 슈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갔는데 다행히 이제 문을 두드리니까 아줌마가 이제 문을 열어주는 게 되었고, 여기 어디 집인데 뭐 향사라고 해서 향사로 왔어요 이렇게 하니까 아 그래라고 얘기를 하고 향을 사고, 이제 이 올레길을 이렇게 걸으면서 왔던 길을 되돌아가면서 이렇게 가는데 옆쪽으로 딱 돌아보니 길이 뚫린 거예요. 왼쪽으로 딱 봤더니 난 올 때는 몰랐는데 들어갈 때 보니까 그 길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 이게 벌써 개통이 됐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길을 딱 보니까 바로 바다 이렇게 끼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정확하게 그 가로등마저도 이렇게 비춰갖고 그 길이 굉장히 밝아 보이는 그런 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친구도 이 길이 어디로 연결되지? 어디로 통하지? 이 길이 왜 갑자기 또 개통이 됐지? 난 못 들었는데, 아무튼 이제 그 친구가 그 길을 걸어서 이렇게 가다가 골목길로 다시 들어가면 이제 제삿집에 또 연결이 되겠지라고 해서 좀 이렇게 걷고 나니까 좀 무서운 기분이 들더래요. 자기도 모르게. 무슨 운동도 잘하는 친구고 싸움도 잘하는 친구인데 좀 무서운 기분이 든다고 해서.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저쪽 앞쪽에서 어떤 형체가 하나 걸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점점 가까워지는데 이 친구가 그걸 보면서 무서우니까 돌아가야지 하는데 그 돌아가지 못하고 계속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 반대편 쪽도 계속 걸어오고 있는 거였고, 그래서 길 양쪽 반대편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되고 한 3, 4m 거리, 한 4, 5m 거리까지 딱 이제 마주치는 순간 딱 봤더니 약간 행색이 초라하고 약간 술을 드신, 눈은 반쯤 풀리시고 얼굴은 불구스름한 일반 전형적인 약간 동네 할아버지 같은 분이더래요. 근데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데 지나가고 서로 지나가면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친구도 지나가는데 슬쩍 보게 됐고 그 할아버지 지나가면서 슬쩍 보게 되면서 약간 이제 서로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친구 굉장히 겁을 먹고 저 뭐지? 저 할아버지 귀신이다. 이거 분명히 100% 귀신이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갑자기 그 술 취해서 비틀비틀하다 보지 갑자기 달려 들어오면서 거의 뭐 달려드는 속도가 거의 할아버지라고 볼 수 없는 속도로 달리면서 이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일을 이제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이 쌍놈 새끼야 하면서 그냥 달려들면서 그냥 귀싸대기를 딱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하면 죽방을 맞은 거죠. 얼떨결에. 그리고 맞고 자기 뒤로 이게 젖혀진 게 아니라 쓰러졌답니다. 그 인도 블록 같은 데 쓰러지고. 근데 이제 그 순간 그 친구가 좀 이제 힘이 있는 친구였고 좀 깡답고 있고 싸움도 잘하는 친구여서 그런지 그 순간 너무 화가 나더래요. 이게 귀신이든 사람이든 뭐 이딴 경우가 다 있냐 이제 할아버지한테 덤비려고 딱 벌떡 일어났는데 그 순간 약간 이제 머리가 띵 하는 이런 느낌이 들면서 정신을 좀 차려지더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더랍니다. 술이 확 깬 같은 느낌? 뭐 이런 느낌이 든다고 해서 딱 봤는데 할아버지 그대로 계시는 거예요. 그들 이제 다가와서 학생 괜찮냐고. 아까는 돌진하면서 죽방을 날렸는데 학생 괜찮냐고. 정신 차렸나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 괜찮은데요. 근데 저 왜 때리셨어요? 이렇게 따지는 찰나에 정신 들어서 봤더니 자기가 이제 길이라고 생각했던 게 포장된 아스팔트 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돌담을 넘어오기도 했고 그 사이에 무덤길을 지나기도 했고 풀숲을 헤쳐오기도 했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할아버지한테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자기가 술 한 잔을 먹고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밭을 경계선으로 하는 담도 있고요. 집과 집 사이를 연결하는 돌담도 많았었는데 저기 그냥 밭 같은 데에서 풀숲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데 그 친구가 막 이렇게 뭘 헤치면서 막 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순간 할아버지 너무 놀라서 저 귀신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할아버지 또한도 너무 무서운데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데 이 친구가 돌담도 넘어오면서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오는 거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딱 봤더니 애가 눈은 반쯤 풀려 있고 굉장히 어린 애처럼 보이고 이거 무슨 일이 났구나, 이거 뭐에 홀렸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본능적으로 할아버지가 정신 차리라고 귀싸대기를 날린 거예요. 맞고 봤더니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고 실제로 봤더니 몸에 상처가 나 있고 그때 동네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막
사람들 찾는 소리가 들리고 나중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서 봤더니 시간은 새벽 한 1시 반, 2시가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11시 반 정도에 이거를 향사로 보냈는데 이제 들어오질 않으니까 제사 집은 난리가 났고 그 친구를 찾으러 동네에 난리가 났고. 근데 이제 일반 어떤 갔던 길이 아니라 밭사이 길과 무덤이 있으면 무덤이 있는 길과 숲이 있으면 숲이 있는 이런 길을 해서 가고 있는 방향 쪽이 낭떠러지 쪽으로 가는 그 해수욕장 옆에 보면 이제 그 오름 같은 무슨 봉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렇게 산길로 올라가서 지금 길이 잘 돼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산길에 올라가서 거기서 옛날에 뭐 다이빙도 하고 뭐 이렇게 놀았던 어떤 그런 곳이긴 한데 거기에 좀 한 3, 4m의 낭떠러지가 있어서 바다로 떨어지는 그런 쪽 길로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우연찮게 거기에 진입하기 전에 할아버지를 만난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할아버지가 이제 그 살려준 어떤 은인이 됐고 어떤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유, 너무 감사해요, 진짜. 부모님. 저는 삼남매 아버님한테 진행 맡기고 화장실 네, 가려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 삼남매 아버님 빨리 들어오세요. 삼남매 아버님, 잠시만요. 여보세요? 네, 큐! 안녕하세요. 액션! 바로 아, 시작하라고요? 예, 예, 아유, 저 진짜 너무, 이게 정말 그게 아니에요. 네, 액션 하세요. 네, 또, 아버님, 예, 우리 제가 끝나고 얘기해요. 그 네, 화장실 네. 있을 테니까 다녀오세요, 빨리. 네, 네, 네. 네, 큐! 네, 액션! 음성 치우고 있긴 네, 네. 아유, 여러분의 엔딩 요정 삼남매 아빠입니다. 지금 이 긴급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바로 썰을 푸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앞에서 음성만 채울게요. 네, 좀 자연스럽나요? 제가 이게 방송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네. 여러분들한테 이 폐가 될 수도 있는데 이 방송이 폐가 될 수도 있는데 예, 오디오 채우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좀 피곤하시고 좀 힘드신 분들 지금 화장실 급하게 다녀오시고요. 예, 이야기 시작되기 전에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집중력 있게 방송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예, 제가 조금 이따 썰을 풀 거니까 여러분들 자리하시기 전에 화장실 다녀오세요. 우리 대장도 화장실 갔는데요, 뭐. A few moments later.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큐! 액션! 큐! 액션! 저주. 누군가를 해코지하기 위해 때론 죽이고 싶은 마음에 빌어서 불행이나 재앙을 닥치게 하는 그것은 어설프게 건드렸다간 오히려 큰 화가 되어 돌아온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설픈 저주의 결과입니다. 저는 학교라는 곳을 좋아합니다. 공부가 좋은 게 아니라 그 각기 계층의 차별 없이 별의별 인종들이 모여서 지내는 곳이라서 신기하고 이상한 일들을 모두 겪거든요. 그 중에서 기억나는 친구는 바로 무당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행동이 평범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여성스러워 보이는 행동에 친구들에게 많은 놀림을 받았었죠. 소위 말해 왕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친구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저희 반은 또 주먹 좀 쓴다는 친구들 역시 장난질을 당하기도 하고 나름 그 평화로운 환경이었어요. 하지만 그 힘의 차이가 심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약한 친구들이 더 많이 괴롭힘을 당했었죠. 어느 날 그 친구가 한 친구에게 찍혔는지 그 반응이 평범하질 못함에 모두가 한뜻이 되었었는지 무당집 아들은 3일 정도 연속해서 괴롭힘을 당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봐도 그 정도가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괴롭혔었고 제 눈에는 그 친구의 마음이 무너지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다행히 여론으로 인해서 무당집 아들을 향한 그 괴롭힘은 멈췄지만 이후 저희 반에
이상한 일들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난 뒤 4일째 되는 날, 무당집 아들의 분위기가 그날은 달랐습니다. 평소라면 기운이 없고 또 자신의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했을 텐데 책상 위에 가방을 던져놓다시피 놓고 교실 전체를 꼭 무언가 찾는 것처럼 돌아다니더라고요. 그 행동은 쉬는 시간마다 반복되었고 점심시간에도 계속됐습니다. 그런 무당집 아들의 행동이 정말 기이하면서도 신경에 거슬렸던 그 힘이 있는 친구가 결국 시비를 걸었는데 평소라면 뭐 앙칼지게 하지마! 라고 하던 그 친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시비를 건 친구를 노려봤고 결국 두드려 맞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평소와는 달랐던 그 친구는 비명도 발버둥도 없었기에 때리던 친구도 뭔가 이상했는지 금방 주먹을 멈추고 싸움을 일단락 시켰었죠. 여기서 저희 반 모두는 경악을 금치를 못했어요. 무당집 아들이 두드려 맞아서 퉁퉁 부은 얼굴로 다시 또 교실을 돌아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기이한 하루가 흘러서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평범한 아침, 모두가 시끄럽게 아침을 열고 있었는데 아침부터 사고가 터졌습니다. 당시에는 교단이 컴퓨터 모니터가 그 아래에 숨겨져 있고 그 모니터 위에 유리가 덮여 있는 책상이었는데 친구 하나가 그 책상 위에 앉아 있다가 그 유리를 손으로 이렇게 짚었는데 유리가 깨지면서 손목에서 어깨까지 찢어지는 사고가 생겼어요. 첫 번째 수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앰뷸런스가 먼저 출동했고 친구 하나가 그렇게 실려갔죠. 항상 그 사고가 나면 분위기는 어수선해지고 또 그 흔적을 치우다 보면 뭔가 기분이 이상하죠. 그렇게 아침 조례가 시작되고 자리에 앉았을 때는 저희 반 책상이 3개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아침에 팔을 다쳐서 실려간 친구, 또 다른 친구는 그 전날 밤에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바로 무당집 아들을 때렸던 친구입니다. 마지막 한 자리는 바로 무당집 아들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조심하라고 사고가 생기고 나면 또 다른 사고로 이어진다면서 저희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별일 없이 하루가 마무리되었고 하교를 했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 학교 교문 앞에서 학주 선생님께서 복장이랑 두발 검사를 하고 계셨는데 저희 반 친구 하나가 두발에 걸려서 혼이 나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느 학교든 그 당시에는 학주 선생님들은 성격이 더러웠죠. 저희 학교 학주 선생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두발 검사에 걸린 친구의 구렛나루를 잡고 당기면서 뺨을 때렸는데 그 친구는 그 자리에서 조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격자 말로는 학주 선생님이 뺨을 쫙 때리자마자 아! 이러더니 그 친구가 입을 다물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했고 처음에는 엄살 부리지 말라던 학주 선생님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친구의 상태를 보고 그 친구를 급하게 조퇴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아, 별일이 다 있네 라면서 학주 선생님 이제 잘리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던 중에 교실에 들어서는 무당집 아들이 보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유난히 불안해 보이던 모습에 몸이 많이 안 좋은가 생각을 했죠. 그렇게 수업은 시작되었고 점심시간 약 1200명 정도의 짐승들이 날뛰는 그 시간 또 사고가 터졌습니다. 당시에 교실을 가득 채운 짐승 냄새에 창문을 열어놓았었는데 바람이 한번 불어 들어오더니 걸려있던 8개 정도의 액자들이 한 번에 다 떨어졌어요.
그 소란에 교실 뒤에서 말뚝박기를 하고 있던 친구 중 하나가 정말 어떻게 된 건지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중창을 깨고 그 유리에 겨드랑이 아래쪽 팔뚝에 찔려가지고 피를 쏟고 있었습니다. 반은 또 아수라장이 됐고 저 포함 몇몇 친구들이 응급처치를 해서 구급차에 인계를 했었죠. 후에 들은 이야기로는 그 겨드랑이 아래쪽 주요혈관이 터져서 자칫했으면 과다출혈로 죽을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친구를 구급차에 실어 보내고 교실에 돌아오자 그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유독 제 눈에 들어오는 한 사람. 머리를 쥐어싸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 무당집 아들이었죠. 그때부터 저는 무당집 아들을 계속 주시했고 그제서야 그 친구의 이상함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업 내내 집중은커녕 제대로 앉아있기조차 힘들어 보였고 날씨가 덥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난히 땀을 많이 흘리는 것 같았어요. 조금 괜찮아진 것 같아 보이면 그대로 잠이 들어서 꾸벅꾸벅 고개를 떨구기도 했죠. 학교를 마치고 저는 제일 친한 친구와 무당집 아들을 쫓아왔습니다. 본래 어느 정도는 같은 방향이라 쫓는 데는 힘들지 않았어요. 학교를 벗어나고 무당집 아들과 제가 방향이 갈리는 지점에서 저와 친구는 무당집 아들을 불렀습니다. 근처 공원 같은 데서 벤치에 앉았는데 자, 여기서부터는 사실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예, 거의 기억이 없어요. 그 당시에도 기억을 못했고 지금도 기억이 없습니다. 그 뒤로는 저 역시도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일 친한 친구한테요. 제가 벤치에 앉아서 무당집 아들을 한동안 노려보고 있더랍니다. 그러다가 왜 그랬냐고 물었는데 무당집 아들이 흠칫 놀라더니 내가 뭐 했는데? 라고 하자마자 제가 뺨을 한 대 후려 갈겼대요. 그러더니 제가 시방 네가 무당이단가? 지 어미도 신발 다 떨어져서는 저러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라고 네가 건드리길 정확하게 이렇게 말했대요. 제가 경상도 사람이거든요. 네,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무당집 아들내미가 고개도 못 들고 엄청 울더래요. 너 잘 들어. 너그 엄마한테 이실 짓고 하고 신엄마 찾아가서 처리하라고 해. 알겠냐? 그리고 너도 각오해. 그러고 처리해도 다 너한테 돌아올 것인데 벌이라고 생각해라. 알겠냐? 사실 이때 제가 거의 한 30분 정도 이런 얘기를 했대요. 친구가 기억나는 내용이 제가 이 사연을 준비하면서 물어봤는데 기억나는 내용이 요 정도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는 내내 무당집 아들은 안 된다, 살려달라 그러면서 싹싹 빌면서 계속 살려달라고 빌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무슨 그 도라가 판사 마냥 단호하게 가서 말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 라고 반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자리에 일어나서 곧장 집으로 갔고 친구한테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집에 박혀서 나오지 말라고 했답니다. 그때 제 말투나 행동이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정말 방에 박혀 있었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날 기억이 애매한 저는 등굣길에 그 친구를 통해서 전날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고 확실하게 무당집 아들이 뭔 짓을 했구나 생각을 했죠. 학교로 갔고 무당집 아들은 안 왔습니다. 그 뒤로 3일 내내 결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당집 아들이 돌아왔을 때는 이상하리만큼 멀쩡한 모습이었죠. 오히려 쌩글거리면서 웃고 있었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친구들과 조잘거리는 성격이 아니긴 했지만 혼자서 뭐가 그렇게 좋은지 계속 혼자 키득키득거리면서 웃기도 하고 점심시간까지 단 한 번도 자리에서 일어나질 않았죠. 그러다가 점심시간
제가 친구랑 운동장 근처 벤치에서 놀고 있는데 갑자기 어딘가로 애들이 우르르르 몰려가는 거예요. 저랑 친구도 호기심에 가봤는데 그 무당집 아들놈이 혼자서 지 멱살을 잡고 지 얼굴을 때리고 있더라고요. 얼굴은 피떡이 되어 있는데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내가 말 들으라고 했지! 라면서 때리는데 순간 오싹했습니다. 스스로의 멱살을 잡고 웃으면서 협박을 하는 듯한 그 모습. 그리고 또 돌변하더니 울면서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그 기이한 풍경에 모두 넋을 잃고 누구 하나 말릴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놈이 저랑 눈이 마주쳤는데 살려달라고 소리를 쳤어요. 아이들은 계속해서 웅성거리고 누구에게 소리치는지 뭐라고 그러는지 몰랐겠지만 저는 분명히 저를 향해 하는 말이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저도 모르게 저는 그 기이한 풍경 속에 뛰어들어 있었어요. 손을 잡고 고래고래 소리를 쳤고 그런 제 모습에 그 같이 있던 친한 친구는 함께 그 무당집 아들을 잡아서 못 움직이게 제압을 했죠. 어느새 선생님이 오고 계시는지 아이들은 흩어지기 시작했고 그 순간에 무당집 아들의 얼굴이 검게 물드는 것이 보여서 저는 얼른 손을 놓고 한 발 떨어졌습니다. 너 때문이구나. 입안에 피가 터져서 치아마저도 물들어버린 무당집 아들은 저를 향해서 의미심장한 말과 함께 소름 돋는 웃음을 남겼고 그렇게 선생님의 부축을 받으면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귀신이 들리면 그 귀신의 모습을 제가 볼 수 없다는 걸. 그건 분명히 뭔가 들려있는 모습이었고 마지막 그 얼굴은 분명 사람의 무언가의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잠시 후 5교시가 한창일 때 선생님께서 저를 부르셨고 학생 상담실에 데리고 가셨죠. 그곳에는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바로 무당집 아들의 어머니셨어요. 선생님께서는 이 친구가 말려줬다면서 저를 소개시켜 주셨고 아주머니께서는 제 손을 잡으시면서 연신 고맙다고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선생님께 잠깐만 둘이서 이야기를 해도 되겠냐 그러시고 선생님께서는 그러시라고 자리를 비우시자 대뜸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혹시 본인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말이죠. 저는 전날 무당집 아들을 따로 불렀을 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는 저도 모르게 그 말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신엄마한테 부탁드려야 해요. 진짜 신엄마한테 부탁드려야 해요. 아주머니는 그런 저를 빤히 보시다가 알겠다고 고맙다며 이제 그만 가도 된다고 하셨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드리고는 상담실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오자마자 입구 옆에 서 있는 무당집 아들을 봤고 그 무당집 아들과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갑자기 그 무당집 아들이 죽어! 이러더니 덤벼들었거든요. 눈이 광기에 가득 차 있는 그 모습 아마 겪어본 적 있으신 분들은 그런 눈빛 분명히 아실 겁니다. 너 때문에 내가 너도 죽이라고 너 죽여버리라고 내가 너도 데리고 갈 거라고 그렇게 악에 바친 말을 쏟아내면서 미친 듯이 웃어 제끼는 무당집 아들의 모습에 선생님들이 엉켜있는 저와 무당집 아들을 뜯어냈고 무당집 아들은 정말 미친놈 마냥 계속 저에게 소리를 쳤고 저 역시도 소리를 쳤죠. 어디서 근본도 없는 잡기 새끼가 행패를 부려! 아주머니께서도 그런 저희 둘 사이에 있는 것 말리셨지만 쉽사리 진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아주머니도 참기 힘드셨는지 본인의 아들 뺨을 시원하게 때리셨고, 이내 무당집 아들놈은 힘이 풀리는 듯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본인의 아들을 자리에서 일으켜고는 선생님들과 저에게 정중하게 사과를 하시고 그놈을 데리고 학교를 빠져나가셨어요. 그렇게 무당집 아들은 한참을 학교에 안 나오더니 전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졸업을 하기 전 그 아주머니께서 저희 집에 찾아오셨고, 당시에 할머니도 계셨었는데 할머니께 저 덕분에 본인 아들내미 살렸다고, 그때는 경황이 없어서 고맙다는 인사도 못해서 이렇게 찾아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집 안으로는 안 들어오시고 과일 바구니만 놓고 가시려던 그 아주머니를 제가 배웅을 하는데, 제가 1층 대문까지 배웅을 나와서 아주머니랑 단둘이 있게 되자 아주머니께서 저에게 그간의 상황을 대충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무당집 아들놈이 이 양밥을 하려고 했는데 어설프게 인터넷에서 본 내용이랑 또 이래저래 그 엄마 뒤에서 조금 듣고 이랬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또 알아보고 하면서 따라 했는데 오히려 본인이 화를 입은 거라고 하셨습니다. 정황상 그놈이 엉뚱한 짓을 한 것이 어느 정도 저희 반 아이들에게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이 다쳤으니까. 하지만 아주머니께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고 그냥 네네, 아 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께서 대문을 나서기 전 뒤를 돌아 저를 보며 90도로 고개를 숙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덕분에 못난 아들놈 살렸습니다. 못난 애미 밑에 잘못하거나 바로잡지 못했는데 진짜 덕분에 살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시고 흐느끼시는 아주머니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고개를 들고 돌아가는 아주머니에게 인사를 드린 후 한참 동안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과연 무당집 아들은 무엇에 씌인 것일지, 아주머니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는지, 그 어느 것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분명 잘 해결됐으리라 지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아이고, 그 본의 아니게 약간 좀 네네. 부재가 있긴 했는데, 그래도 아버님께서 또 이런 저주에 대한 끔찍한, 어떻게 보면 네네. 저주라는 거는 순기능이에요, 사실상. 건 사람이 당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끔찍한 결과를 갖다 줄 수밖에 없는, 이거, 그렇죠. 그렇죠. 이게 불교나 이쪽에서는 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저희 기독교나 이쪽에서는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문구처럼 자신에게 두 배로 돌아온다, 몇 배로 음, 돌아온다. 그런 말처럼 저주는 무조건 이 순환되게 돼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와, 근데 진짜 희한한 내용 중에 하나네요. 그 무당 아들이 그래도 뭐라 그러지? 맞았던 피해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네, 근데 이제 이 맞습니다.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가 되고 그 가해자가 다시 뭔가 또 또 당할 다른 수밖에 쪽으로의 음, 피해자가 되는. 그러니까요. 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무당 아들에 대해서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이게 얼마나 학교 생활하면서 맞고 막 이러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그 맞는 것도 음. 짜증나고, 요즘 애들이라 그래서 조금 그렇긴 한데 요즘은 왕따 사건 하면 정말 악독한 사건이 많잖아요. 근데 저희 때는 왕따라 해봤자 뭐 바지 벗기고 놀리고, 왜냐하면 남중 여중으로 나눠져 있기도 했었고, 음. 음, 워낙 규제도 많았던 터라 많이 해봤자 두드려 패도 살 만큼은 때렸거든요. 그죠, 네, 그죠. 딱 예, 딱 그냥 아플 정도로만 때리고 이랬는데, 그 당시에 그 친구가 한참 괴롭힘 당할 때는, 3일 연속 괴롭힘을 당할 때는 조금 반 전체? 반 전체가 좀 너무 심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거든요. 음, 저는 제 입장에서도 그래요. 뭐 어렸을 때니까 놀리는 거, 친구들끼리 놀리는 거 정도 수준이 넘어가서
단체로 놀리는 거, 단체로 무언가 얘를 인격적인 무시를 하는 거, 이건 되게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물론 걔 혼자서 좀 이상한 짓을 하면 그런 거 있지. 왜 우리가 선생님들이 하지 말라는 거 하고 돌아다니는 좀 뺀질뺀질한 애들 있잖아요. 그런 그렇죠. 애들을 좀 쟤네하고 못 놀겠다라고 하는 거는 뭐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네, 좀 뭔가 나보다 약하기 때문에 괴롭히는 거는 좀 저도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약하기 때문에 괴롭히는 건 우리 시대 때는 그렇게 흔하진 않았어요. 진짜 이상한 짓 하고 다니니까 걔네를 놀리거나 좀 기피하는 그 정도 있는데, 근데 지금은 그냥 나보다 약하다고 뭔가 재수 없다고 그렇죠, 인격적으로 그렇죠. 엄청나게 무시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희 때는 여러분들 이거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약하기 때문에 괴롭히다기보다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유해화하는 애들이 되게 많았어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뭐 음, 가스 불거나 본드 마시거나 막 이런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걔네들하고 안 맞아요. 어울리려고 걔네들을 왕따 아닌 좀 같이 안 끼려고 그런 거지. 또라이들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뭔가 같이 어울리면 안 되는 애들이라는 분류가 딱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약해서 옛날에는 그렇게 괴롭히는 거는 그 당시에는 많이 없었어요. 그냥 서로 장난치고 이런 거. 그래도 애들 제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 친구들 공부하는 애들은 안 건들고 약한 친구들은 그냥 음, 냅두고 딱 우리끼리만 장난쳤던 것 같은데, 요즘 애들은 그냥 진짜 생긴 거 가지고 뭐라고 하고 옷 입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고 좀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자세한 거는 뭐 그렇죠. 우리가 뉴스로만 봐서 그런가? 드라마로만 봐서? 아무튼 좀 아니, 이상해졌어요, 뭐, 진짜. 저희 딸만 하더라도, 네. 저희 첫째만 하더라도 학교에서 애들끼리 자기네들 지평수부터 확인한대요. 아이고, 요즘 무섭죠? 진짜 무섭다. 진짜 무서워요. 지평수가 그걸로 딱 그게 나눠지나 봐요. 와, 진짜 너무한다. 야, 진짜. 와, 너무 그리고 개인적인 거 아니야? 아니, 지네 부모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지가 잘난 게 아니고 부모가 잘난 거고, 결국에는 걔네 부모도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장사를 하거나 뭔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건데, 그 마인드가 좀 이상하게 꼬인 거 아니에요, 애들? 어이가 없네. 요즘 조금 그게 조금 더 이제 자기네들 내에서는 조금 그런 문화처럼 우리랑은 너무 조금 동떨어진, 좀 공감을 할 수 없는 그런 세대가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질어질하다, 진짜. 이건. 사람이 더 무섭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 귀신은 그래도 사람 무시하지는 않거든. 괴롭히기는, 이거 똑같구나. 와, 악마다, 진짜. 진짜 귀신은 재산 따져서 괴롭히는 거 아니거든요. 그죠, 그죠. 부자들도 부자들도 괴롭히는데 얘네들은 돈이 좀 있다 싶으면 무시를 못 한대요. 뭐, 아빠가 지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다 그러는 건 아니겠죠? 네, 그래도. 그렇죠. 뭐 아무래도 뭐 만약에 전교생이 400명이다. 그 400명이 다 그러는 건 아닐 텐데 저도 지금 잘 사는 편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딸 입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다라고 저한테 귀에 들어오는 거 보면 거의 전반적으로는 깔려 와, 있다라는 생각을 꼬였다. 합니다. 그래도 뭐, 제정신인 애들도 있겠죠. 뭔가, 좀 꼬인 애들이 엄청 꼬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음, 솔직히 말해서, 음, 부모가 잘해야 되는 건데. 참, 진짜로. 아무튼, 우리 삼남매 아버님께서 또 이런 무시무시한 사연을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난 그 썰도 아유, 무서운데 이 뒤엔 얘기도 되게 무섭다. 아, 야, 제가 오늘 복잡하네. 참 여러 가지 경험을 합니다. 오늘 음, 사운드도 채워보고 음. 셀프 셀프 큐 액션도 해보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무튼 우리 삼남매 아버님 또 이번 주 잘 보내시고요. 하시는 일 다 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들어가세요. 마지막 마무리 마무리 멘트, 멘트. 해주시고, 네, 네, 마무리 멘트. 네,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꾸 사극은 너무 분위기 잡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간간히 네, 보여서 네네, 멘트를 조금 바꿨습니다. 네네네. 누르세요, 좋아요를, 구독해요, 알림 설정도, 다시 봐요, 멤버십해서 댓글 써요, 이쁜 말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보세요? 들 아, 들려요? 아, 네, 들려요? 아, 들리구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혹시 제가 아는 고란인가요? 네, 그 고라니가 맞을 수 있어요. 아, 산속에 사는? 네, 왜 내려오셨어요? 인간의 삶에 한번 관심이 가더라고요. 어, 내 삶에 관심이 와서. 아, 그래서 인간 세계로. 네, 컨셉 지리네. 좋아요. 참, 진짜. 아, 웃는 게 대추랑 똑같아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은 이번 주 들려주신 이야기는 대충 어떤 내용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는 제가 이제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게 됐는데 거기서 만난 되게 이상한 변태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좋아요. 그래요. 혹시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됐습니다. 네,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해주세요. 큐 액션! 저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 중에는 착한 사람들도 있지만 좀 이상한 사람들도 간혹 껴있잖아요. 그리고 직장을 다니게 되면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기 전에 저희한테 신호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신호를 저희는 좀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훅 들어오면은 대처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방으로 이제 내려가서 자취를 하면서 만나게 되는 두 명의 변태 이야기입니다. 이제 남자친구를 따라서 제가 지방을 내려가게 됐어요. 직장을 잡아야 되는데 상황상 직장이 잘 잡히지 않았고 또 정신과를 다니고 있었어요. 조울증이 좀 심해지면서 이제 생활비라도 벌어야겠다 싶어가지고 급하게 편의점 야간 알바를 구하게 됐어요. 제가 일하게 된 편의점의 위치가 모텔촌에 위치해 있는 편의점이었어요. 좀 모텔촌의 큰 사거리 위치에 있어서 제가 일하는 시간대에는 좀 차를 타고 오신 분들이라든지 되게 이제 젊은 커플들이나 저는 몰랐는데 중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모텔을 숙소로 잡고 이제 오셔서 술을 사고 오시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저는 이제 편의점 알바를 처음 하는 거라서 이제 잘 모르기도 했고 이왕 일하는 거 좀 열심히 일하다라는 마음에 손님들 오실 때마다 되게 친절하게 대했어요. 어서 오세요 하면서 이제 인사들 때 밝게 좀 건네드리고 하다 보니까 몇몇 분들은 저한테 아가씨 진짜 열심히 일한다. 다른 알바는 좀 틱틱거리는 면이 있는데 아가씨는 인사할 때 되게 밝고 친절해서 좋다 이렇게 말해주시면서 음료수라든지 과자 같은 걸 되게 챙겨주시곤 하셨어요. 그래서 편의점 알바할 때 좀 힘들긴 했어도 그런 분들한테 칭찬받으면서 좀 즐겁게 일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분들 중에서 조금 이상한 분들이 좀 섞여서 들어오곤 했어요. 그분들 중에서 새벽 3, 4시 정도? 2, 3시 정도에 되게 자주 오는 단골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이제 스포츠 머리, 되게 긴 스포츠 머리에 등산복 차림을 하신 분이었는데 나이는 한 50대 중반? 후반? 그렇게 돼 보였어요. 근데 그분은 다른 분들과는 다르게 올 때마다 되게 아가씨 나왔어! 이러고 오셔서 술을 딱 올려놓으시면서 이쁜이 하면서 오면 저는 네 어서오세요 하고 이제 계산하면 이쁜이 나 갈게 또 올게 하고 나가시고 그런 분이셨고 딱히 이제 다른 말 하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럼 밝은 분이시구나 했는데 이분이 조금 이상했던 게 가게 안에 사람이 있으면 안 들어와요. 문으로 이렇게 사람이 나갈 때까지
지켜봤다가 사람이 나가고 나면 확인을 하고 그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사람이 들어오면은 그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나가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 있으면 좀 불편하신 분이구나 하면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며칠째 되던 날 그 아저씨가 들어옵니다. 그날은 유난히 손님이 거의 안 왔어요. 손님이 거의 안 왔고 핸드폰 하면서 다 계산대를 보고 있는데 아저씨가 들어오면서 이쁜이 나왔어요 이러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를 드렸는데 평소랑은 다르게 슬컨으로 안 가시고 바로 저한테 달려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바로 계산대 앞으로 오시더니 아가씨 잘 지냈어? 알바 몇 시에 끝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거는 알려드릴 수 없어요 라고 하니까 아저씨가 웃으시면서 그래 이쁜이 여기 있으면은 재미없는데 나랑 같이 나가서 놀래? 나 여기 근처에 내 숙소 있거든? 거기 가서 나랑 한번 하자 이러시는 거예요. 순간 제가 잘못 들었나 했어요. 네? 그러면서 되물으니까 저번에 아가씨 그 남자친구 와가지고 같이 있었던 건 아는데 그래도 다른 사람이랑은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어? 금방 끝날 거야. 나랑 가서 같이 하고 오자. 돈도 줄게 이러면서 진짜 할 말을 잃었어요. 근데 진짜 불쾌하다는 말밖에 나올 수가 없는데 그 아저씨가 저를 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경찰을 부를까 생각을 했는데 마침 제가 핸드폰을 하다가 좀 멀리 있는 책상 쪽에다 놨던 터라 바로 부를 수가 없어서 일단은 이제 안 된다. 그냥 같이 하자. 뭐, 오래 걸리진 않는다. 이러면서 막 계속 이런 대화가 오가는 거예요.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가 다른 단골 손님이 이제 아가씨 나왔어 하면서 딱 들어오시길래 그 아저씨는 그냥 그대로 나가버려요. 술을 사고 그냥 나가버렸고 저는 갔구나 하고 이제 그러고 말아요. 그때 신고를 했어야 했는데 그 아저씨는 그날 이후로 계속 와가지고 너 진짜 나랑 안 할 거야? 너 진짜 나랑 해볼 생각 없어? 안 한다고요.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요. 계속 그러시면 저 진짜 경찰 부를 거예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노려보더니 그냥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또 달라요. 제가 일하는 편의점 구조상 계산대 앞쪽으로 가면 입구가 하나 있고 계산대 옆쪽으로 또 입구가 하나 더 있어요. 근데 그 앞쪽 입구 옆에 이제 손님들이 앉아서 밥 먹는 그런 테이블이 있었어요. 근데 그 테이블에 앉아서 가만히 벽을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일단은 저한테 해코지 하는 것도 없고 그렇게 있다가 이제 자기 출근 시간 되면은 나가니까 이제 상관없는데 점점 불안해지는 거예요. 몇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을 계속 와서 이렇게 앉고 손님이 오면은 계속 이렇게 책상 아래만 보고 있는 거예요. 뭐지? 왜 자꾸 오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었나? 좀 불안해하면서 이제 계산대 지키고 창고 갔다가 이제 나오는데 그 손님들 테이블 앞에 거울이 있어요. 그 거울은 이제 손님들이 뭐 식사하고 나서 입 닦을 때 거울 보라고 이렇게 거울 길게 나 있거든요. 근데 그 거울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제가 옆을 딱 보는 순간 그 아저씨랑 눈이 마주쳐요. 근데 눈을 안 피해요. 그냥 웃어요. 멋쩍은 듯이 웃으면서 들켰네? 이 표정으로 웃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이니까 막 그러려니 했는데 또 창고 나와서 딱 앞으로 가고 있는데 아저씨가 그 유리창으로도 비치는 모습으로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아니 저 미친놈이 다 있어? 싶기도 했고
계산대로 가서 이제 그 아저씨만 보기 시작해요. 덜덜 떨면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안하기도 했는데 그 시기에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시기였어요. 여자 노숙자분이 이제 와서 자리를 잡기 시작했거든요. 그분이 이제 사연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집을 구했는데 집주인이 이 노숙자니까 더러울 거라 냄새 난다 이런 식으로 돈을 다시 돌려주고 내쫓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버스 터미널 쪽에 있다가 버스 터미널이 닫히면은 이제 나와서 돌아다니다가 저희 편의점으로 들어온 거였어요. 그 시간대가 이제 그 아저씨가 들어오는 시간대를 일치했어요. 거의 비슷해가지고 그 아저씨는 보기만 하고 그 아줌마가 있으니까 뭐 보지를 못하잖아요. 계속 아래만 보고 있다가 나가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도 있고 그 아줌마를 얘기를 듣고 좀 안쓰러워서 미스커피를 자주 태워서 드리다 보니까 좀 친해졌어요. 아주머니하고. 그래서 좀 답답한 마음에 아주머니께 얘기를 해요. 아주머니, 아까 그 아저씨 보셨죠? 그 아저씨가 자꾸 저 쳐다봐요. 제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진짜 무서워요 하니까 아주머니께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아니 그럼 뭔 미친놈이 다 있어? 아가씨 걱정 마. 내가 여기 올 때마다 그 아저씨가 언니한테 손 못 대게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가셨어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그 아저씨가 오실 때 아줌마가 이제 옆에 의자에 앉아요. 그리고 여자분께서 노려보기 시작해요. 아저씨가 행동을 못하게. 그럼 아저씨는 이제 옆에 쳐다보는 분도 있고 이제 그때 당시 CCTV가 있었는데 CCTV도 있고 하니까 뭔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나를 볼라 치면은 옆에 아줌마가 더 매섭게 노려봤고 그 눈빛에 못 견뎌서 그냥 나가곤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런 횟수가 점점점 줄어들면서 이제 그냥 잠깐 들어왔다가 나가는 수준까지 갖고 이제 거의 오지 않기 시작해요. 그렇게 저는 그 아주머니께 감사하다는 인사 드렸고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 사라졌으니까 좀 편하겠네 했는데 얼마 안 있어서 또 다른 분이 오셨어요. 이제 그 시기에 제가 우울증이 너무 심해지면서 이대로 가다가 나 진짜 죽겠네 싶을 정도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 때문에 제가 진짜 살이 엄청나게 빠지고 먹어도 다 개워내고 그럴 정도로 좀 비실비실해지면서 숨을 못 쉬는 현상이 좀 일어났어요. 근데 그런 상태로 고양이까지 데려왔고 고양이를 키워야 되니까 그래도 일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단골분이 오셔서 비슷한 상황이 펼쳐졌어요. 그분은 이제 좀 긴 반곱슬에 흰머리가 되게 많이 보이는 허름한 차림을 하고 계셨어요. 나이는 한 60대 초반 남성분이셨는데 거의 금요일 날 저녁쯤에 오셔가지고 술을 사시면은 제가 인사를 드리면은 그냥 웃으시면서 목례를 하고 나가시곤 하셨어요. 이제 원장님께서 야 저분은 내가 있을 땐 안 웃는데 너가 있을 땐 웃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어요. 이렇게 이제 또 그분이 오는 날이 되셨어요. 그분은 평소처럼 술 가져오셔서는 계산대에 올려놓으셨고 저는 어서 오세요 하고 포스기를 딱 찍으면서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 아저씨가 제 눈을 보더니 아가씨 눈이 정말 슬픈 눈을 하고 있네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사람들 생각을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그렇게 길게 하지 못해 가까이 못 지내요.
라고 말씀하시길래 그냥 또 미친놈이구나 하고 그러세요 하고 좀 긴장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저씨가 한 다음 말이 되게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나는 아가씨가 다른 사람들 부모님하고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부모님께서 아가씨한테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 너무 미워하지 말아요. 그것 때문에 여기 내려가 사는 거 진짜 서럽잖아. 저 진짜 놀랬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여기 지방에 내려온 이유가 저희 부모님,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하고 되게 성격 차이를 되게 크게 싸워서 내려온 거였거든요.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숨이 안 쉬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숨이 안 쉬어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숨을 진짜 쉬면서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하니까 어떻게 알았냐니? 내가 사람들 생각을 다 했는다니까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가지고 항상 술만 마시고 다녀. 나는 외롭거든. 하고 말하면서 고개를 천천히 제 쪽으로 돌려요. 그러더니 아가씨 그 마스크 쓴 거 한 번만 내려줄 수 있어? 아가씨 얼굴 한 번만 보고 싶어. 전 코로나 때문에 안 돼요. 마스크 벗으면 안 된다 하셨어요. 아이 잠깐이면 돼. 잠깐만 얼굴만 한 번만 보고 싶어. 그래서 진짜 빠르게 마스크를 턱 아래까지 내렸다가 다시 올렸었어요. 아저씨 얼굴 보고는 내가 미수 1위를 하고 있는데 아가씨가 마음에 들거든. 아가씨를 모델로 그림 그려도 되나? 아가씨가 진짜 마음에 들어요. 나처럼 슬픈 기운이 돌고 있거든. 하시면서 진짜 빠르게 제 양손을 싹 잡으셨어요. 진짜 꽉. 너무 놀라서 벌벌 떨고 있는데 이렇게 고개를 천천히 앞으로 내밀면서 제 눈을 마주치고는 아가씨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난 여기 떠나서 같이 살아요. 저는 진짜 겁에 질려가지고 진짜 그냥 횡성실설 하면서 이제 저 남자친구 있어서 안 돼요. 저 혼자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 끝나기 무섭게 아저씨가 씩 웃더니 알아요? 남자친구 있는 거. 고양이도 같이 살고 있잖아. 흰색 고양이 맞죠? 그 고양이도 데리고 가서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 제가 고양이 얘기까지 했나? 이 정도로 너무 놀래가지고 머릿속이 진짜 하얘지기 시작했어요. 말도 못하고 이제 뭘 못하면서 멍하니 있는데 아저씨가 제 손을 이렇게 주물주물 걸면서 아가씨 몇 시에 끝나? 이왕 이렇게 된 거 내가 끝나신 시간에 맞춰서 아가씨 데리러 올게. 나 진짜 이러다가 잡혀가면 어떡하지? 이러면 진짜 다른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냥 오만 가지 나 이렇게 죽으면 어떡해? 나 끌려가면 어떡해? 그 계산대에 문이 없었어요. 문도 없었고 이제 입구 쪽으로 진짜 도망치려면 그 아저씨를 반드시 지나서 가야 됐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편의점에 안전 시스템이 있어요. 이제 수화기를 이렇게 들었다가 내리면은 경찰서를 신호가 가서 이제 경찰이들이 신고를 받고 오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정장님이 그걸 꺼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작동이 안 해요. 그럼 저는 빠져나갈 수도 없고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는 거예요. 양쪽 손이 잡힌 채로. 나 이대로 가다 돼. 나 진짜 끌려간다. 큰일 생기겠다. 그래서 사람이 내 생각을 했지. 그럼 한번 어디 마음껏 읽어봐 라는 미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저씨 저
이 시간에 알바 끝나는데 여기 근처에 여기 뭐뭐 카페 있잖아요. 거기 가서 기다리면은 제가 고양이 데리고 갈게요. 그러니까 알바 끝날 때까지만 좀 기다려주시면 안 돼요? 안 돼. 아가씨 안 올 거잖아? 이 얘기 계속 반복이 돼요. 아저씨, 저 이따 끝나고 갈게요. 안 돼, 아가씨 안 올 거잖아. 근데 제 진짜 목적이 이거였어요. 네가 내 생각 읽을 수 있으면은 내 머릿속 한번 읽어봐. 왜 똑같은 생각 계속 하는 거야. 내가 거기 가서 간다. 내가 거기 가서 기다린다. 내가 거기 가서 기다린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 눈을 보면서 이야기하던 아저씨가 계속 이제 안 된다. 여기서 기다릴 거야. 여기 계속 말하시다가 똑같은 생각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래 알겠어. 그럼 내가 여기 카페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 라고 하시더라고요.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아저씨가 한쪽 손을 놓으시고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핸드폰을 계산대 위에 올려놓고 제 쪽으로 밀어요. 잠금 해제 시켜놓고. 그래서 아가씨 핸드폰도 올려놓으세요. 제 핸드폰에 아가씨 번호 적어서 직접 전화 걸어봐요. 그래서 계속 빨리 쓰라고 강요를 하는 거예요. 뭐 손도 잡힌 상황에서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쪽도 남자고 힘으로는 분명히 제가 밀리는데 때릴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진짜 저는 울먹거리면서 핸드폰에 전화를 걸어요. 아저씨 핸드폰을 막 누르면서 전화를 걸고 그 전화가 이제 제 핸드폰으로 울리기 시작하자 손을 놔요. 그리고 제 눈을 마주치면서 그래요 아가씨 그러면은 내가 그 모모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꼭 와야 돼요? 그러면서 저를 진짜 뚫어지게 보시고는 나가요. 진짜 주저앉아서 계속 숨을 골랐어요. 숨이 안 쉬. 숨을 계속 고르면서 끝났다. 끝났다 하면서 되게 안도를 하면서 가슴을 쓸어내리고 이제 갔는지 안 갔는지 계속 확인하면서 알바를 끝내고 이제 제가 원래 시간보다 그 아저씨한테 좀 더 뒤에 시간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알바 끝나자마자 그냥 문을 열고 바로 뛰어가는 거예요. 그냥 뒤 보면서 그 아저씨 있나 없나 확인하면서 진짜 자취방을 미친 듯이 뛰었어요. 제가 달리기를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니라서 중간에 신호등도 있고 했는데 그날은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로바로 켜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뛰어가면서 이제 집에 가가지고 구르면서 이제 벌벌벌 떨면서 잤던 기억이 있고 그 이후로는 그 아저씨가 안 오더라고요. 다행이죠. 그 이후에는 이제 진짜 알바하는 중에 이제 담배를 피우러 나갈 때마다 주위를 계속 봐요. 그 아저씨 있나 없나. 계속 보다가 들어가고 알바하는 중에 계속 이제 문 쪽으로 이렇게 보면서 아저씨 있나 없나. 계속 살피면서 알바를 하다가 좀 시간이 지나고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다시 본가로 올라가게 되고 저는 그 알바를 비로소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아저씨가 왜 그랬는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2번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그런 경험이었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와.
아니 이분 썰 진짜 현실설이다 보니까 현실설이라는 게 이렇게 재밌구나. 아 재밌다고 하면 안 되지. 와 현실설이라는 게 이렇게 진짜 파고 드는구나. 와 진짜 위험했겠어요. 아 근데 제보자님도 잘못하셨어요. 받아주면 안 돼. 상대하면 안 되는데 상대를 해주니까 이 사람들 그 낮은 지능으로 아 날 좋아하는 건가?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건가? 이 과잉 친절이 그렇게 된다니까. 예, 그래서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너무 착했어. 착하게 살면 안 되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생각했잖아. 착한 건 나를 위해서 착해지라고. 내가 이 사람한테 필요한 사람일 때 착해지면 돼요. 그런데 이 음. 아저씨 가고 나서 점장님께서 야, 너 그 아저씨 기억해? 야, 그 아저씨 저쪽에서 서 있던데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 그래서 네? 하고 점장님하고 같이 나가니까 없어요. 갔어 그냥. 와. 그래서 저 놀래가지고 이제 나갈 때 점장님이랑 같이 나갔다가 신호등 건널 때까지 아저씨 그 점장님이랑 같이 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에. 근데 그 이후로는 또 모습이 안 보이니까 아마 신고를 했겠구나는 생각에 안 왔던 것 같기도 해요. 아 현실 공부 세게 했다 진짜. 세게 했어. 근데 진짜 위험할 뻔했어요. 정말로 위험할 뻔한 것 같아. 내가 들었는데 아찔한 포인트가 되게 많더라고. 이거 자칫 잘못했을 때 큰일 나고 자칫 잘못했을 때 큰일 나고 진짜 잘못됐을 때 큰일 나는 이 포인트 점이 너무 많아서 진짜 이거는 우리 고라니님 고라니님 조상님이 도운 거일 수도 있어. 정말로. 그거 밖에서 해코지 하면 어떡하려고. 그건 생각 못. 그니까 오 진짜 이게 그래도 잘 비켜갔다는 게 내가 듣는데도 아찔한 포인트가 좀 몇몇 군데 있더라고요. 근데 전 진짜 고양이 색깔까지 맞출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에이 인스타그램 봤겠지. 전화번호를 안 알려줬는데? 에이 그래도 이게 얻어 걸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또 우리가 그럼 자그만한 거 가지고 이렇게 아는 척 하는 거에 속으면 안 돼. 이때 왜 사람들이 내 생각을 읽을 수 있다라는 거에 거기에 이제 이거 콜트 뭐라 그러냐. 아무튼 그런 게 있어. 아무튼 그래 얻어 걸려가지고 듣는 소리나 뭐 이렇게 옆에서 듣는 소리까지 해가지고 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 속마음을 어떻게 알아? 응? 그런 사람이 왜 거기에 있겠어? 응? 왜 거기 있겠어? 서울에 있겠지. 너무 싫어. 그래요. 아무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정말로. 와. 근데 이거 말고도 좀 큰 썰이 좀 있어가지고. 아니 재밌어요. 재밌다가 이게 흥미로워요, 썰이 정말로. 그래도 지금 전화로 듣고 우리가 이렇게 제보를 하고 있다는 게 별일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또 알고 보면 ING일 수도 있지만은 아직은 네. 뭔가 해피엔딩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기대돼요. 우리 순환 고라니님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정말로. 직업적인 썰, 편의점 썰 뭐 이런 거 더 있으면 언제든지 좀 제보 좀 해주세요. 썰 하나 더 있고. 네네. 그거 나중에 네네 기다릴게요. 들려드릴게요. 네. 이번 썰 제가 볼 때는 정말 이 싸가지 없는 새끼들 이거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이런 일이 제보가 나가야지 또 이런 사건 사고들이 안 일어나니까 이거는 멀리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 고라니님 이렇게 사연 제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만나보실 수 있죠? 만나실 수 네. 있죠? 올릴 수 있으면 올릴게요. 올릴 수 있으면 올릴게요가 아니라 올리겠습니다가 맞는 대답인 것 같아요. 네, 올리겠습니다. 아유 그래요 우리 고라니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들어가세요. 네. 아니 저 여기 있을 거예요. 네. 수고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